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안녕하지 못하죠. 결국 개전이 됐습니다. 사실상 뭐 개전이 아니고 이미 요거는 지난 뉴스니까요, 2시 30분 뉴스니까 이미 전쟁은 발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CNN 특파원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연쇄 폭발음 들리고 한다고 계속 전해졌고요. 그리고 푸틴도 우크라 내전에 군사 작전을 선포했는데 외국 간섭하면 즉각 보복하겠다. 네, 아주 강하게 예, 장난 아니듯이 얘기를 했어요. 금방 나온 뉴스지만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정부는 에너지하고 원자재 안정적 관리 중이다. 수출 차질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센치멘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금방 또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센치멘탈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일단은 뭐 푸틴은 뭐 정밀 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민간인 혹은 또 군인은 뭐 민간인은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고 뭐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민간인만 인간이고 군인은 인간이 아닌가요? 참, 전쟁이 나면 어쨌든 간에 인명 피해가 있을 거고, 그분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 뭐 또 처자식이 있거나 혹은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란 건 하여튼 참 빨리 안 좋은 거니까,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소중한 목숨인데 빨리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건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결국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알터리가 쏙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터리가 빠졌다. 알터리가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통증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파생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거의 다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시간 지금 녹화 4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는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많이 올라가죠.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거의 추세상 대충 뭐 그어보면, 대충 그어보겠습니다. 대충 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상으로 한 요 정도 오면은 다 올라올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가지 본다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고점에 다 왔어요. 좀 있으면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발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줍니다. 그렇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달고 나서 쭉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오늘 혹은 내일 내일 또 이렇게 쓰더라도 오늘이면 제일 좋고요. 내일이라도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요게 바뀌어서 요렇게 윗꼬리 달고 요렇게 끝나준다면 이제 그거는 위험 신호가 종결되고 다시 리스크 오프가 종결되고 리스크 온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말고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역시 지금 오늘 전 저점을 깼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를 참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여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WD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 바람을 깨고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이 전 저점 이번에 연결로 보시면 전 저점 여기 위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 왔는데 이제 요 주황색 선이 104선입니다. 거의 2년선이에요. 2년선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 꼬리를 단다면 여기까지 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를 단다면. 또 월봉으로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도 보시면 연결로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딱 보시면 요거는 20선인데 요거 좀 고쳐볼게요. 제가 다른 거 하다가 24개월로 손하면 이게 2년이잖아요. 그 2년 전 다 돼갑니다. 그렇죠? 주봉상으로도 제가 104주면은 2년이죠. 그죠? 다 와가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은 사실 끝나야 됩니다.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그냥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선물 지수로 지금
13,000인데요. 12,000 뭐 900, 700 요 정도까지는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2,800 정도까지는 깨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제 예상이기만 하고요. 오늘도 제가 텔레그램에 종목을 몇 종목을 드렸어요. 에브리봇 드렸고요. 대덕전자 드렸고요. JS 코퍼레이션 드렸어요. 원래 좀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고 에브리봇만 지금 로봇 섹터가 워낙에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덕전자가 최고죠. 지금 대덕전자 기판 쪽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또 제가 강조했어요. 대덕전자 그래도 오늘도 시초가에만 샀어도 뭐 2, 3%는 적어도 오늘 같은 장에도 먹었고요. 나중에 좀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 백을 만드는 회사 치고는 굉장히 이익도 많이 남고 지금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지금 조금 못 가고 있긴 한데 주가는 많이 지금 저평가가 아니고 많이 올라와서 지금 위에서 상단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뭐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대덕전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공부하기 싫겠지만 오늘 같은 날 또 씨도 뿌리고 공부를 해놔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이런 대덕전자 같은 거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오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LG이노텍 말씀을 드리면서 LG이노텍이 FCBGA 라인을 4천억 넘게 지금 세팅을 해놨잖아요. 대덕전자 여기 강자입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죠. 자, 이거 밑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먼저 볼게요.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걸 볼게요. 22년 FCBGA 매출 확대로 이익 증가 및 재평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FCBGA에 약 2,700억 가량 지금 투자가 돼 있어요. 재작년부터 투자가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나타나겠죠. 본격적으로 공장 짓는데 1, 2년 걸리니까요. 그래서 FCBGA 매출이 올해는 1,500억대, 내년에는 3,500억대로 확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중요하죠. 매출이 많이 차지할수록 멀티플을 많이 받죠. 골프하기 멀티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데 보시면 22년에는 12.3% 그리고 23년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매출에 대한 비중이. 그래서 FCBGA 제품은 현재 가장 높은 이익률을 예상한 가운데 자동차의 전장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장화, 자율주행, 또 AR, VR, 네트워크 시스템, AR, VR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 시스템이 다 필요하죠. FCBGA가. 그래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어제부터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초기 대응을 빨리 잘 해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고객과 협력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여기 좀 작을 것 같은데요. 그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글자를. 두 개째,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FCBGA 포함한 반도체 PCB의 전체 매출이 21년 작년에는 23.6% 연간 증가율입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또 YOY로 38.2% 더 증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까지도 좋고 내년이 또 중요하죠. 내년에는 또 연간 21%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고성장이죠. 연간 거의 23%, 38%, 21% 성장하는 고성장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 반도체 PCB 비중이 21년에는 66%에서 22년에는 71%, 또 23년에는 74%로 확대되면서 비메모리인 FCBGA 중심의 반도체 PCB 업체로 성장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거죠. 일단 이렇게 되면 실적도 늘고요. 실적도 올라가고 멀티플, 퍼라고 그러죠. 퍼도 많이 받으면 이게 최고 좋죠.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내용 밑에 좀 더 있는데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오늘 LG이노텍은 많이 밀렸죠. 뭐 시장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간략하게 일단 우리가 모멘텀과 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봤으니까요. 가격 차트 보면서 한번 매수 포인트 진입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볼까요? 내일도 빠질 위험성이 좀 크겠죠, 그죠?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22,300원 정도, 이거 5일선도 좀 올라오니까 22,400원부터 시작하고 한 21,300원 요 사이가 일단 1차 매수가가 되고요. 혹시 시장 때문에 더 밀린다면 21,000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진입을 한다면 지금 기판 업체들은 언제 물려도 안 아프다. 앞으로 최소한 1년은 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3년까지는 PCB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캐파를 늘릴 수도 없고 지금 뭐 캐파를 늘린다고 공사 땅 파더라도 이 최소한 1년 또 길게는 2년 리딩하고 세팅하고 하면 걸리니까 호황은 앞으로 최소한 2, 3년 더 이어질 거고요. 그럼 주가는 최소한 지금부터 1년은 끄떡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것도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덕전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좀 크게 웃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또 시장 분석 오늘은 좀 처음에 하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32%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참 체력이 약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는 1.18%밖에 안 빠졌습니다. 준기축 통화국가라 그런가요? 그리고 성해 종합도 1.79밖에 안 빠졌고요.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습니다. 신천 종합 마이너스 2.52%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만 이렇게 좀 심하게 좀 빠졌네요. 역시나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도 다 팔고요. 선물 조금 뭐 이거는 매수한 거나 매수하지도 않은 거나 다름없죠. 선물 전체적으로 3조 5천억치 하방으로 배팅. 콜옵션 역시 어제보다 많이 또 하방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는데 살짝 전체적으로는 총 누적은 살짝 상방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건 뭐 세 발에 피고요. 다음에 풋옵션 오늘도 늘렸습니다. 하방을.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건 고객 예탁금이 어제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분들이 또 살짝 들어오시나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환율이 문제죠. 환율이 결국은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마이너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은 안 좋죠. 그럼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1,200원 넘어가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슬슬 매수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변곡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변곡점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매수 조금씩 들어간다면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쟁주는 막 올라가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막 올라가잖아요. 내 종목은 떨어지거나 혹은 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막 내 종목 빨리 손절하고 저거 막 전쟁주 관련된 주 잡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악수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계좌 완전히 녹아내리니까요. 지금 뭐 좋은 종목들 잡주 아니고 갖고 계시다면 버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떠든 사람은 저 돈 찍는 기계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